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연습 제12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채권자 대위권과 유사한 강제 집행 절차이긴 하지만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추심 명령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대위권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제 여기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요거를 이제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제3채무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거 보통은 5가지를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실체법적 요건 피대의 권리에 대한 실체법적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권리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피보존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피보존 채권인데 성명 불상자에 대한 채무자를 불상자인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불상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인물이 아니라면 대위 소송은 각하되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피보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전이라고 하더라도 보존 행위를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보존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야지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고요.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제 금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존 채권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금전 채권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물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정 채권을 아니면 말소등기 청구권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특정 채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금전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권리를 불이행사했을 경우에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건은 이제 요건 관련해서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겠죠.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대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는 각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계속 중이라면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복 소송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 계속 중이라면 즉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중복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송 계속 중에서 또 다른 소가 제기된 거니까 같은 청구물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거니까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각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대위 소송이 제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기판력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승소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승소한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채무자가 패소한 다음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되죠. 그래서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각하가 돼야 되고 을이 병에 대해서 제기한 소에서 을이 패소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대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승소한 다음에 다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각하가 돼야 되겠죠. 승소한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소송 요건들을 갖춰줘야지만 이제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 대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판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실체법적 요건인데요. 피대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들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권리들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 금지 채권도 역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자한테 지급돼야만 하는 그런 권리들을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밑에 내용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도 피대의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채권이 피보전 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피보전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채무자의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담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하는 거, 제3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게 되면은 채무자의 이제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는 보존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자, 다만 제3채무자의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요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 얘가 이제 매도인이고 이제 병이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한 사실을 이제 통지를 했을 경우에 병한테 통지를 하고 을한테 통지를 했을 경우에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되더라도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 원인이 결국은 을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을이 채무 불이행한 것 자체를 결과적으로는 을이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 자체가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상 매도인인 을이 채무 불이행하고 그걸 병이 해제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해제하는 건 안 되겠죠. 만약에 합의해서 해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을이 그 피대위 권리를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을과 병이 합의 해제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합의 해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꾸며내고 그거에 대해서 병이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을과 병이 합의 해제를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을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병이 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 그 의뢰 채무 불이행 자체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피대의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고 해서 병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금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을의 변제 수령 권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병이 을한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의 변제 수령 권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의 변제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고 변제 하는 것이 막 이제 금지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다음에는 요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걸 A 채권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A 채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나중에 직접 이제 대위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변제받을 수도 있겠죠. 금전 채권인 경우니까 A가 금전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변제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A 채권을 다른 이제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 A 채권이 정한테 귀속이 되고 결과적으로 정이 A 채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정과 갑이 모두 다 일반 채권자인 경우에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만약에 갑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 A 채권은 정에 대한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가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정에 대한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고 추심 명령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채권자 대위권이나 추심 뭐 이제 압류해서 추심 명령 받거나 전부 명령 받거나 비슷비슷한 건데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했는데 근데 정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이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은 A가 이제 그 A 채권으로부터 정이 채무를 변제받았을 때 갑이 그 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A 채권에 대해서 갑도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데 만약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통지를 한 이후에 정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갑은 아무런 이제 그 배당받을 수 있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한 피압류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명령이 허용돼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갑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3자가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전적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피대위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 다른 압류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요 내용들은 내가 좀 이제 급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채무자가 갖고 있던 채권으로부터 채권자가 자기 혼자만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갑이 만약에 A 채권을 압류했다면은 그러면은 정한테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갑이 A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역시 정이 전부 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런 결과로 돼서 결과적으로 갑이 뭐 이제 이 A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나 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A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나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을 때 그 급부 결과는 당연히 채무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다만 금전이나 채무자가 수령을 금전 같은 경우나 피대위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나 또는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이나 물건의 인도, 말소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소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병의 등기가 이제 무효인 경우에 그때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말소등기 청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판결 이제 청구 취지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병은 을에 대해서 몇 월 며칠자로 이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제 을에 대해서라는 식으로 해서 청구 취지가 작성이 되고 주문이 작성이 되는데, 근데 이때 갑이 이제 을을 대위해서 병한테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병은 갑에 대해서 몇 월 며칠자로 뭐 이제 그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병의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그것을 을에 대해서 말소하라고 얘기하든지 갑에 대해서 말소하라고 얘기하든지 그건 차이가 없죠. 어차피 병의 등기만 말소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가 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을에 대해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든지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대의 권리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 즉 갑이 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병이 갖고 있던 채권, 뭐 이제 병이 갖고 있던 채권을 비난 채권이라고 봅시다. 이 비난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는 그런 권리, 이게 이제 피대의 권리라고 한다면은 그 피대의 권리가 이제 병이 갖고 있던 비채권을 을한테 양도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 경우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즉, 갑은 이 비채권을 자기한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비채권을 을한테 양도하도록 하는 것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비채권 자체를 직접 자기한테 양도하라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채무자한테만 양도하도록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제 병은 을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럼 그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채권이 병한테 을한테 이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청구할 때는 병은 을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를 이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 의해서 이제 그리고 병이 채권 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해서 을에게 채권이 양도가 되면은 그때 갑이 그 비채권에 대해서, 을이 갖고 있는 비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겠죠. 요 20-1번 판결 같은 경우는 최신 판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요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년에 나온 판결이니까, 작년에 나온 판결인가요? 어쨌든 나온 이제 최신 판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 대비권을 행사할 때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을 양도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자한테 직접 채권을 양도하라라고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그걸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하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금전 채권인 경우나 또는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병이 갑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되면은, 변제를 하는 경우에 갑은 그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변제 수령 권한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갑에 대한 채권이 1억 원의 채권이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1억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요 1억을 변제할 수 있는 변제 수령 권한이 있게 되죠. 청구할 수도 있고, 이제 직접 병이 변제했을 경우에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갑이 갖고 있는 이 변제 수령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채권이 아니죠. 변제 수령 권한 자체는 채권이 아니죠. 이거는 채권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을만이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을의 채권을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제 수령 권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의 채권자가 다시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뭐 이제 직접 병한테 갑의 채권자가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수령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전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서로 그러니까 이제 받은 금전이 있으면 이 받은 금전을 을에게 돌려줘야 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갑이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채권으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하죠.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을 때 제3자의 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을 살펴보면요. 자, 그때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채권자 대위권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근데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항변권 같은 것에 대해서 그걸 병이 자신의 채무를 을한테 이행함에 있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을 그 병이 주장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을 병이 인용할 전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나 뭐 예를 들면 이 피보전 권리에 대한 피보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원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소멸시효 완성도 원용할 수 없지만은 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 피보전 채권의 존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가 되겠죠.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병이 소송 요건이긴 하지만 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로 인해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권리를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는 원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병이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용권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원용권자는 아닌데, 그런데 을이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청구가 이제 각하가 되겠죠.
대위 소송 자체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대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소가 각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멸시효를 원용을 하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병이 의리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의리 소멸시효에 대한 원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피보존 채권이 소멸했다라는 것을 원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리 주장한 것을 병이 주장할 수 있지만은 병이 의리의 소멸시효 완성 원용권을 병이 대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피보존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피보존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병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어떤 뭐 항변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럴 수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사유를 재항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에 대해서 A 권리, 이 권리를 피대위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것 뿐이지 갑이 직접 병한테 어떤 권리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채권자 대위권 하면서 병이 이렇게 어떤 항변 사유를 했을 때 갑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재항변 사유로 해서 병한테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서 갑은 임대인이고요.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그리고 을은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을이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 자, 을은 임차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이고요. 병이 있는데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채권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채권 질권자인 병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직접 채권 질권을 실행해서 병에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즉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병이 직접 갑에게 전부금이나 추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병이 채권 질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채권 질권을 설정했는데 병은 채권 질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갑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당사자를 좀 바꿨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지금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라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은 을과 이제 그 을은 갑을 대위해서 X에게 주택을 여기네요. 을은 병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 질권을 설정하고 병은 채권 질권 실행을 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한다. 지금 병이 이제 갑에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갑이 할 수 있는 항변은 뭘까요? 갑이 할 수 있는 항변은 을이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항변을 을한테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갑이 병에게 다시 또 이제 그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병한테 주장할 수 있겠죠. 즉 병이 채권 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갑은 목적물에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병한테 지급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이제 그 목적물의 반환을 하도록 해야지만 병이 갑에게 이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을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이제
대위 행사하는 경우가 있죠. 채권 질권을 실행을 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액수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병이 채권자가 될 테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갑이 채무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을이 제3채무자가 되겠죠. 제3채무자가 될 텐데, 이때 피대위 권리는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피대위 권리가 될 테고요. 이 피대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병이 채권자 대위권에서 대신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을은 이제 갱신의 항변을 한 겁니다. 을이 이제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한테 청구를 하자 을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병과 을은 채권 질권을 설정하면서 갱신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사전 동의 또는 사후 동의를 얻는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을이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병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그러한 합의를 을과 병 사이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병의 대위 청구에 대해서 을이 갱신항변을 하는 겁니다. 을이 이제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자 을이 병의 대위 청구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사유를 을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이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병의 동의가 없으면은 사전 동의, 사후 동의가 없으면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갑을 대위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자 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갱신되었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을이 항변을 했을 경우에 병이 다시 너와 나 사이에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갱신을 한다면은 나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니까 네가 임의로 갱신할 수 없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병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갱신을 할 때 질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갱신을 할 때 병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것은 을과 병 사이의 특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과 병 사이에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이 을이 갱신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갑이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특약은 을과 병 사이에 있는 것이지 갑은 거기에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갱신을 이제 갱신 요구를 했을 경우에 법정 갱신이 이제 갱신을 요구했을 경우에 갱신해 줄 경우에 갑이 을과 병 사이에 갱신할 때는 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해서 갑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의 특약을 을에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서 을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내용들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무효등기 유형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무효등기 유형에서도 이제 그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가압류권자가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뭐 말소를 청구할 때 그때 이제 그 제3자로서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경우에 이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자기한테 무효등기 유용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 공부할 때 그 내용이 설명이 됐는데 한번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을과 이제 병은 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을과 병 사이에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니은번 사안이네요.
자, 니은번 사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서 갑은 X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제 매매 계약 해제되면 이 가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병에게 X를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X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갑은 을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병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을 병이 요 무효인 을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한테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주기로 갑을 병이 약속을 하겠죠. 그래서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이라는 갑의 채권자가 요 X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자, 병 명의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병 명의로 부기등기가 맞춰지고요. 부기등기가 맞춰졌고, 자, 이때 정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정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 가등기의 말소. 자, 이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을 때는 말소의 당사자는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를 하는 거고요. 을은 말소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부기등기는 나중에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기등기를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병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제 병의 명의로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을의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를 병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의 이름으로 이제 맞춰진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은 갑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등기가 무효니까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도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무효라는 걸 이유로 해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정은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정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이때 이제 정이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병이 무효등기의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잘못 기록된 건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이 무효등기의 유용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주장하면서 갑의 말소등기 청구를 이제 갑이 자기한테 말소등기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제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정은 병이 자신에게 무효등기의 유용의 합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유를 대위소송에서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이제 정은 가압류니까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효등기 유용을 병이 정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정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 병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 갑을 병 사이 합의가 있었을 때 갑이 병에게 가등기가 무효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때 병은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걸 근거로 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이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은 아직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기 전에도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때 정이 이제 그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병에 대해서 정이 그 무효등기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병과 정 사이의 문제인 것이지 병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라고 해서 갑이 병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정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효등기 유용을 주장하는 병에 대해서 자기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뿐이지 이제 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채권자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3번의 기획하고 니은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죠. 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채무자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권의 소제기 효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후에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죠. 그래서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이것도 중복소송이니까 각하가 돼야 되겠죠. 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 이 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죠. 이제 그 확정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던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제 소송 고지를 보통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 고지를 통해서 그 이제 판결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채무자가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채무자가 아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한테도 미치는데, 자, 그랬을 때 채무자가 패소한 다음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다음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기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승소한 다음에 다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승소한 판결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각하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는 당연히 기판력이 채권자한테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패소 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 그 다음에 승소 후 제기하는 경우는 각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하가 되겠죠. 자, 각하가 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을 대위해서 병한테 청구를 했는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는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갑의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시 을이 이 피대위 권리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의 기판력이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의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별도의 거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기각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와 상관없이 기판력 자체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채권자 대위해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을이 병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채권자가 이 A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직접적으로 갑이 병한테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지 않고 A 채권에 대해서 지급금지, 즉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병이
갑한테 금전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것이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행사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인가,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인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집행에 따른 집행 절차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책임 재산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실체법적인 그런 권리인 것이고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집행 권한을 가지고서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는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것, 피보전 권리에 대한 집행 권한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때는 집행 권한 같은 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경우나 결과적으로 갑이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한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의 추심 명령,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또 이제 집행 절차와 실체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내용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압류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압류를 해야지만 채무가 지급되지 못하도록 해서 채권을 살아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압류를 하게 되면 지급 금지가 되고요.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해제나 합의가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모양상 합의 해제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압류되는 경우에는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피대위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압류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금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제하거나 합의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유와 상관없이 합의 해제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은 합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데, 요 압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도 허용되지만은 하지만은 아무 사유도 없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합의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그 권리를 이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가압류를 미리 걸어두는 거죠. 자, 가압류만으로 지급이 금지되지는 않지만은 가압류의 기초에서 본압류가 있게 되면은 가압류 시점으로 압류의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의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 변제를 압류 채권자한테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있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한테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만약 이제 채권자가 이제 그 압류 및 추심 명령, 나중에 압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추심 명령을 하거나 그러면은 병이 을한테 변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 양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 A 채권에 대해서 갑이 가압류한 다음에 을이 요 채권을 제3자한테 넘기는 것도 제3자에게 A 채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양수인은 이 경우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A 채권, 양수인, 그 채권 양수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자, 채권 양수인은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본압류로 바뀌게 되면은 압류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A 채권에 대해서 본압류가 있게 되면은, 가압류 기초에서 본압류가 있게 되면은 가압류 시점에 이 을이
A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압류로 바뀌게 되면은 제3자 채권 양수인은 결과적으로 채권 양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채권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갑이 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요 A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추심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 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받은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A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병이 갑에게 추심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은 그 추심금을 법원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법원에 추심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거나 이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이 추심금을 받아서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추심금 자체를 자기 채권에 충당하면 안 되고 이걸 공탁을 해야 됩니다. 추심금을 공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 공탁금을 가지고 추심된 금전을 가지고 공탁이 됐으면 이 공탁금을 가지고 배당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A 채권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쭉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A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병은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뭐 이행재치 책임 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A 채권이 지급 금지되었을 경우에 병은 이것을 집행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 채권을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공탁금을 가지고 갑이라든지 다른 채권자들한테 배당하는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이 금전을 이제 환가를 했을 경우에 그 금전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추심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추심 채권자는 만족을 얻어서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서 추심금을 신고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도 A 채권으로부터 배당을 요구하거나 또는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이제 추심금을 받은 것을 공탁을 해서 그 공탁된 금액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탁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요.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하는 것은 추심금 신고를 할 때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에 신고를 할 때 제3채무자가 병이 이제 아까 공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공탁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 공탁을 한 다음에 그 공탁을 신고했을 때 또는 이제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때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고요. 그 전까지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까지는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요런 경우 요 정도 내용만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전부 명령이 제3자한테 병한테 송달될 경우에는 그럼 이미 이제 전부 명령이 송달되면 그 A 채권은 이미 갑한테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의 다른 채권자들은 이 A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압류나 가압류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채권은 갑한테 귀속이 되어서 갑이 전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되면 배당표가 작성이 되어서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채무가 변제가 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배당 절차,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배당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은 추심 채권자는 추심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추심금을 청구할 때는 추심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이 있었다. 그 추심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고 추심 명령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경우에 그때 이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 원인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제척기간 준수나 소멸시효 중단 등을 위해서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24번 판결인데요. 판례 변경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근에 이제 변경된 겁니다. 이건 아주 최근이라서 10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추심 명령이 있게 되면은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만약에 추심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는 각하되는 형식으로 이제 됐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변경을 해서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판결을 이제 이행을 청구해서 이행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이행을 하면 안 되겠죠. 이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추심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압류 효력 때문에 추심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추심 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이 판결은 여러분들 최근 판결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최근 판결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죠. 기존에는 추심 명령이 있게 되면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봤는데 이 판결에 의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결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압류 채권액 전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모두 포함해서 추심 이제 범위가 미치게 됩니다. 피압류 채권액 전액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추심의 범위가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이 있게 됐을 경우에 추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추심 이제 추심에 대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추심 채권의 변제 등으로 추심 채권이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있고 A 채권이 있을 때 이 A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변 같은 경우에는 A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되었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 같은 경우는 상기 항변을 할 수 있죠. 전부 명령과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을에 대한 비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 비채권이 자동채권이죠. 자동채권이 압류 이전에 발생을 했고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이거나 또는 압류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전부 채권의 권리 장애 사실, 권리 소멸 사실, 권리 저질 사실 등은 제3채무자가 입증해서 그래서 항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 명령에 관한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집행채권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추심 명령에 대해 항변할 수 있지만 전부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니까요. 추심 명령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때 병이 이 집행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과 추심 명령을 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걸 한번 좀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죠.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은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뭐 공정증서로 이제 그 채권 채무가 입증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특약이 들어가 있는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집행권이 될 수 있겠죠. 자,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이제 그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말소 등기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압류 및 추식 명령 같은 경우는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 있는 채권에 한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환가를 통해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 및 추식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지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겠죠. 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는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변제 수령권도 소멸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압류되어 있다면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다면은 제3채무자의 지급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변제 수령 권한도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채권자 대위 청구는 각하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제 압류 명령으로 해서 변제는 금지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압류 채권자가 추심금을 이제 청구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소송 참가 방식으로 이제 소에 참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채권자가 대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직접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채권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도 추심의소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고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피압류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또는 압류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공탁을 하게 되면은 그 공탁금에 대해서 배당 절차가 시작이 된다라는 설명도 앞에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에 대해서 피대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도 압류가 있은 다음에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은 다음에는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역시 이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명령이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요 부분에 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대위권이나 그다음에 추심 명령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이제 추심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더라도 전부 명령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합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의 경우에도 합의 해제는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합의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이제 채권자 대위권과 이 추심 명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최근에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자체가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그 판결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